우리가 첫 번째는 그 중개사들이 왜 풍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번부터는 우리가 그 풍수를 할 때에, 우리가 풍수라고 하는 거 있죠. 이제 한자로는 뭐 이런 식이 돼요. 정확히는 풍수질이라고 하죠. 땅지자에다가, 질이 다스릴 이자를 써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풍수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풍수는 바람을 의미해요. 바람을 의미하고 요 수는 물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건 토지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요건 다스리는 이치다, 이치. 다스리는 이치 이렇게 의미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풍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람이에요. 바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좀 내가 지금 고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풍수를 이야기할 때 개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풍수의 개념은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지형이에요. 땅의 위치, 지형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방위예요. 방향. 방위의 기륭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풍수인데요. 이런 개념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혹시 이것만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풍수에서 기본 내는 내용이 바람, 물, 그 다음에 토지에, 그 다음에 하나가 여기다 태양을 넣으면 화를 넣으면 태양이 되는데, 이 네 가지 요소가 어떤 사람의 살아가는 적법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람을 의미해요. 자, 모든 어떤 기후는 바람을 만나면 흐트러지고 소멸이 돼요. 여러분들 그 골짜기에 우리가 보통 암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 전부 다 어떤 산골짜기로 들어간다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 여기에 골짜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꼭 우리가 요즘 자연인이라고 하는 다큐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집을 요 골짜기에다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종종. 근데 이게 되려 몸이 더 아파요. 자, 우리가 36.5도지만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체온이 하락이 되거든요. 그럼 몸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몸이 아파올 거예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바람의 센 기운을 내가 맞는다면 당연히 건강 상태는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토지나 건물도 바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예를 들면 101동, 여기가 102동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또 하나가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도 건물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정문이에요. 정문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103동, 여기가 104동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기의 아파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라인이 있잖아요. 1, 2 라인. 그다음에 여기가 3, 4 라인, 5, 6 라인 이렇게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집이 여기래요. 여기 3, 4 라인. 여기에 있다는, 여기에 12층에 있는 거야. 12층에. 요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 집은 쳐다보면 전체 시야가 조경이 너무 좋다는 거야. 다 앞을 쳐다본다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단순 중개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당신 12층이죠. 경관이 죽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위치가 좋다. 이렇게 하면 소개를 하겠지만 결국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바람이 분다고 합시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댄다면 당연히 여기를 맞바람을 때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아파트를 살고 있는 3, 4 라인은, 요 3, 4 라인은 1, 2 라인이라 5, 6 라인보다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수소 365일 수없이 바람에 영향을 받는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몸의 상태가 하락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자, 건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바람은 이 골바람을 타기 때문에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몸에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풍수의 첫 번째가 바람을 만나면
좋은 기들은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 바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우리는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요. 자,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 그럼 이게 복도가 있고 복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도 쪽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합시다. 그럼 바람이 이 골바람을 띠잖아요. 여러분들 겨울에 강가에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 방과 제 방 사이 밑에 하천이 흐를 거 아니에요. 좀 넓은 하천이. 그럼 하천 밑에 들어가 있으면 엄청나게 추울 거예요.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몸이 애린다고 할까요?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그럼 몸이 성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골바람이 불어오는 골짜기에 토지가 있거나 건물이 있다면 당연히 아무리 경관이 좋아도 이 몸 상태, 건강 상태는 상당히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재물도 흐트러져 버릴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람입니다. 센 바람도 있고 강한 바람도 있고 온화한 바람도 있을 거예요. 훈풍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바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물이거든요. 물인데요. 저는 농담인데 세계 어느 나라든 다 가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수도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은데, 돈이 많아서 가본 건 아니고 여러분들 구글 지도 가보세요. 구글 지도 가보면 모든 나라들은 수도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수도가요, 대한민국도 한국이 여기 서울이 수도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거 베이징, 그렇죠? 그럼 뭐 라오스, 그렇죠? 뭐 이탈리아, 어디든 수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들을 오늘 저녁에 구글을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구글을 통해. 구글 지도는 전국을 세계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마다요, 모두 강을 끼고 있다는 거. 강을 끼고 있는 게 수도예요. 강이 없는 수도는 정말 촉박하고 못 사는 동네, 못 사는 나라의 수도들은 강이 없습니다. 근데 거의 90%는 강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풍수에서는 이 물이라는 게 재물을 의미해요. 풍수에서는. 그래서 물이 모여야 재물도 모인다. 근데 만약에 물이 쑥 내려가 버리거나 흐트러져 버린다면 재물은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내가 서울 사는데 내 집 앞에 어디가 물이 있냐고. 물도 없는데 무슨 그걸 풍수학적으로 접근하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이 물이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도로 같은 거 있죠? 도로의 모양새도, 도로도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녹아서 이 물길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 물의 형성에 따라 도로를 따라서 줄줄줄 흘러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보통 물로 대비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농담 삼아 내 집 앞에 고가도로가 흘러요. 근데 내가 아파트 고가도로 아래쪽에 있는 1층, 2층, 3층에 있는 아파트라면 수면 아래 잠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형태로. 그럼 결국 이 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바로 이 풍수의 또 내용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기가 있다는 거죠. 기. 자, 기가 사람을 만나면 흐트러져 버리고, 물은 뭘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인데 이 물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토지라고 하는 거 있죠. 땅의 기운이에요. 땅이 어느 위치에. 자, 예를 들면 뒤쪽에가 높으냐, 아래쪽이 높으냐, 아니면 뒤에 있는 토지가 높아야 되고 아래쪽에 있는 토지가 낮아야 되느냐, 토지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또 토지도 푸석푸석하느냐, 물기가 많으냐, 습지이냐, 또는 뭐예요? 약간 반들반들 황토색이 나타나냐, 아니면 검은 거냐, 그 흙의 모양에 따라서 또는 색깔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럼 바람, 물, 토지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치, 요 니자가 이게 다룬다라는 이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풍수지리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풍수지리다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장풍둑수라고 해서요. 장풍, 바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물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물은 재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강은 중국 양쯔강에 비한다면 거의 진짜 물 양도 다릅니다.
원래 여러분들 70년대 서울은 가난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기 잠실 수중보를 막고 물을 막아서 모았어요. 모으다 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모이기 시작하고 재물이 모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모든 도시를 볼 때는 물을 보시라는 거. 물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고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냐. 그럼 우리는 지금 풍수학이니까 예를 들면 도시에서는 도로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도로가 어느 형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도로를 어떻게 물고 있냐에 따라서 이 토지나 건물의 어떤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거가 어느 정도의 토지를 어느 정도에다가 위치를 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걸 좀 하나씩 정리해 가보자고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국세예요. 국세. 그렇죠. 국세다라고 하는 거. 자, 풍수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개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국세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인테리어 같은 걸 너무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국세예요. 국세라는 거. 그래서 국세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요 세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 땅이냐. 이게 거의 70%를 차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향이라고 해요. 자향. 어느 방향. 그러니까 토지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느냐, 건물이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 어떤 향을, 그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고 있느냐, 요게 20%예요. 예전에는 동서남북이라는 게 몰라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남양집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양집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전에 동서남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동서남북이란 걸 만들었지 기본적으로는 뭔가 동서남북이란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집터를 지을 때 내 앞에 좀 아담한 산이 있거나 둥그런 산이 있거나 그런 걸 보고 집의 방향을 잡았던 거지 험한 거 뭐 이렇게 되면 까끄막 막 돌이 깨지는 산 그런 걸 보고 집터를 잡지 않고 아담하고 둥글둥글한 산 있죠? 이런 걸 보고 집터의 방향을 잡았던 거예요. 동서남북이 아니라 참 좀 아이러니하게요.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예를 들면 부잣집 이 부잣집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북향집이 되려 많습니다. 되려요. 남향집보다는 북향집이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이. 혹은 나중에 우리가 차차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죠? 요 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테리어예요. 아까 침대라든지 대문 방향이라든지 소품으로 뭘 놓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때 인기였잖아요. 부엉이를 집에 두면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해바라기 같은 걸 놔두면 상당히 밝게 되니까 활짝 돈을 많이 부른다. 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실제는 1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TV 같은데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죠? 역학 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넣으면 부자예요. 이거 되면 돈 벌 거예요. 하고 박수 치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 한 1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새를 보는 게 중요해요. 새 향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번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요거예요. 자, 요걸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요런 게 있어요. 이걸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내려볼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풍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처럼 양택하고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양택 그럽니다. 양택. 그러면 양택하고 들어오는 건데 양택이라는 게 있고 음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음택을 할 생각이 없어요. 저도 종종 어떻게 몇 자리를 잡아주기도 하고 이장을 하러 가기도 해요. 시간 나면. 너무 수업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 안 하긴 한데 보통 양택이라고 할 때는 요 주택을 의미해요. 주택을 의미하거나 상가를 하거나 공장,
또는 시설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제가 이번 강좌를 통해서 주택은 어느 쪽으로, 상가는 어느 쪽으로, 또 상가를 선택을 할 때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되는지를 사거리 또는 이거리, 오거리, 삼거리일 때 어떤 상가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그걸 하나씩 정리해 드릴 겁니다. 프린트라도 자료를 올려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것들은. 그 다음에 음택은 왕릉이나 묘지를 의미해요. 묘지 같은 거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간이 되면 옛날에 제가 풍수를 강의할 때 학생들 데리고요. 저기 구리 뭐 오구릉이라든지 뭐 하여간 뭐 우리가 태조 왕릉이라든지 아니면 수원 쪽에 그죠? 우리가 그 정조대왕 능이라든지 이렇게 왕릉을 가서 탑사를 해보면 보통 뭔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잡았는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축소판이라고 할까요? 예, 이게. 그래서 거의 대부분들이 요 두 개인데 저는 이제 이번에는 양특적에다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주거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걸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자, 첫 번째 좋은 주거예요. 일종의 양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택지다라고 하는 거 주거용이라고 보시면 상당히 되겠죠. 자,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당한 조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도 당연히 이런 쪽의 측면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럼 단순히 수익성을 보아서 부동산을 소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여기처럼 어떤 쾌적성이라든지 또는 편리성 등을 충족하는 곳이다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의 입주의 관점에서는 이상적인 조건은 자, 세분화시켜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자, 하나씩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자, 건강을 만족시키고 건강에 가장 먼저가 건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질이나 토양, 물 등의 오염이라든지 대기 오염 또는 소음, 전자파 등의 영향을 준 지역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를 알선할 때 당연히 그 자리에 뭐가 있으면요. 예전에 어떤 우물이었다든지 또는 공장지대였다든지 축사였다든지 또는 뭔가 고는 걸 묻고 토지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토지가 매가로 나온 게 있어요. 매물로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토지가 그게 150평짜리인데 이게 생각보다 좀 쌌어요. 이게 쌌다고 해서 아침에 좀 일찍 가서 그 토지를 좀 봐야 되겠다 해서 현장을 답사를 갔는데요. 주변에 동서남북이 전부 다 산 밑에 있는 거고 주변에 묘가 있었던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게 원래는 묘지터였던 거야. 묘지터인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복기를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성토를 한 다음에 밭처럼 꾸며놓고 이걸 매매가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토지를 보러 갈 때 폐찰이나 나침판을 들고 가서 이걸 확인한 작업을 좀 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묘지터였어요. 묘지터에다가 성토를 해가지고 밭이다 꾸며가지고 이걸 매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묘지터는 집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대부분들이 풍수를 연구하신 분들은 원래 예전에 묘터였던 것을 요걸 좀 파내고 묘를 파묘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요. 워낙 터가 좋은 자리라 그때는 묘터를 소독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 소독을 하고 나서 집을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방법은 내가 나중에 한번 제가 이 강좌가 끝나기 전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영향을 주는 것들, 그래서 요 주변을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교통이 편리하고 도로가 잘 구비되어 있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부터요,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300m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지하철이나 또는 버스 있죠. 요 버스요. 주변에 있으면 매우 편리하다. 지나치게 가까운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소음 같은 거
소음이라든지 또 아니면 정류장이나 또는 버스 정류장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면 상당히 시끄러울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매연 같은 거 있죠. 요 매연 부분도 상당히 잡음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가까우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정류장에서도 한 5분 거리 정도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지역 환경을 볼 때 방제라든지 방범이 잘 되어야 하는 곳들 또는 화재에 대한 소방 또는 재난에 대한 대비 등 있죠.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곳이 좋다는 거고요. 세 번째,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주변에 유치원, 초등학교, 마트, 슈퍼마켓, 은행들 같은 거 있죠. 이런 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5번에 보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풍수적으로요. 이제 풍수적으로 바람을 감춘다라고 돼 있죠. 즉 아까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요 사람이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요 건물과 이 건물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는 거죠. 또 아니면 이렇게 산이 있거나 이렇게 산이 있단 말이죠. 여기 산이 있고 산이 있을 때 만약에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렇게. 그럼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면 당연히 이 골바람과 골바람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물과 바람이에요. 어떤 동서남북이 아니라 남양이 아니라 어떤 바람과 어떤 물을 갖느냐, 요 바람을 막고 여기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을 감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을 좀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을 얻는 곳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요 물이라는 것은 풍수적으로는 재물이에요. 요걸 하나씩 이야기할 거고, 바람을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해서 이 기가 흐트러져요. 좋은 기가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 곳이어야 된다. 자, 유해한 바람과 해가 되는 바람입니다. 요 해가 되는 바람과 기운을 피하고요. 또 반대로 유리한 바람이 있고 기운이 모이는 곳일수록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묘토라고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산에 놀러 갔다가 급해서 대변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랫돌이 내리고 그냥 싸는 거지. 그렇죠? 휴지만 있어도 다행이죠. 휴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무 잎사귀? 자, 하여간 우리가 보통 대소변을 볼 때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대소변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동물도 그럴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아닌가요? 그러죠. 그럼 만약에 어느 지역을 갔는데 어느 한쪽에는 동물 똥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우리가 보통 좋은 자리 그러면 풍수에서는 명당이라고 하거든요. 명당. 근데 명당이 있을까요? 점유지지? 완전한 땅? 명당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명당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명당이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만들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풍수는 뭐가 좋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벽한 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명당이 분명히 필요하긴 할 거고 그 명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조성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그걸 배워 나갈 건데요. 자, 유리한 바람과 기운이 모이는 곳이 좋다라고 했어요. 자, 실내 공기의 신선도는 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밀폐된 공간은 바람이 멈춰 있잖아요. 그럼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럼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 좋은 바람이 들어와서 대륙 현상으로 한 바퀴를 돌고 나쁜 바람을 내보내죠.
그리고 다시 문을 닫으면 좋은 바람이 모여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신선하다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쾌하다 그러면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유리한 직결되는 바람도 있는데 항상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풍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센 바람이 아니라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분재라는 걸 하실 수 있으면 분재도 나무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가지치기를 할 때에 과일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과실치기를 할 때도요. 반드시 바람구멍을 만들어 주면서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나무라는 게 빽빽하고 그렇죠. 그런 나무가 좋은 게 아니라 숨통이 털수록 과감히 잘라주는 거, 바람이 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나무도 건강하고 과실도 튼튼하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통풍이 아니라 어떤 채광, 보온, 안전 등에 있어서도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외부도 마찬가지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것들을 풍수를 통해서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예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부적당한 주거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요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자, 어떤 거냐 그랬어요. 자, 택지는요. 택지다라고 하면 토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토지를 의미하는데 택지하고 들어오죠. 자, 택지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택지를 이야기할 때 자, 택지를 이야기해요. 그럼 종전에 어떤 용도로 토지를 사용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종전에 무덤이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더라도 또는 앞으로 중개업을 하실 분들 또는 중개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할 때 그런 건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삶의 지혜거든요. 지혜로운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우리 강의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요렇게 책상이 놓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책상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자, 우스갯소리로 여기 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바람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이건 받아요. 이건요. 여기에 서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똑같아요. 이런 빌딩 사이에 토지가 여가 있다고 해서 경관이 죽이는 게 아니라 대려 몸을 상하게 하는 바람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몸에 배해야 돼요. 풍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배해서 자동으로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풍수가 미신이냐고요? 아닙니다. 자, 종전에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절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절터. 그 다음에 매립지, 무덤. 우리가 매립지 그러면요. 예전에 한때 안산 쪽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갯벌을 매립을 했어요. 그럼 매립을 한 게 문제가 입주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가 예전에 갯벌이었다 보니까 지반이 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벌레가 많아요. 날파리가 습지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밤만 되면 여름이 되면 막 날파리가 불어서요. 입주가 안 됐던 거야. 그리고 한 몇 년이 지나니까 요 밑에 바닥이 약간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또 습지였던 게 없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날파리 벌레떼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입주가 됐던 거예요. 그런 것들 또는 사용된 흉지라면 거주하기에 부적당하다. 풍수는 생기가 있는 땅 요 생기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살아있는 이 기운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요걸 하나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자주 무너지는 토지가 있어요. 자주 무너지는 토지나 초목이 자라지 못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초목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게 자주 무너지거나 초목이 자라지 못한다. 혹시 요걸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묘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요 묘가 요렇게 있잖아요. 묘가 있으면, 풍수쟁이들은 묘를 잡을 때, 이 묘처를 잡을 때에 이상하게 파면 돌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사람이 요렇게 나무가 자라요. 반듯하게.
반듯하게 나무가 자란다는 건 이렇게 요 뿌리도 어때요? 뿌리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그냥 반듯반듯 토지가 좋으니까 자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바닥에 돌멩이가 있다면 나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라겠어요? 이 나무가 요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나무가 삐뚤삐뚤하게 요게 앉은 자리가 삐뚤하다 보니까 앉은 자리가 삐뚤하게 자라요. 자, 예를 들면 여기가 내가 바위다 그러면 이렇게 걸쳐 앉아 보니까 몸뚱아리가 휘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산을 가거나 어디를 구경할 때 나무가 휘지 않고 반듯하게 자랐다면 아래쪽에 지하에도 토질이 좋고 모양이 좋다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나무가 휘어져 있어요. 휘어져 있다는 건 밑에 안반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다, 돌멩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휘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인 상식만 알아도 금방 그런 것들을 토질이 좋을 건지 밑에 안반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요것들. 그럼 밝은 날에도 요 습한 땅이 있어요. 습한 땅은 토지를 만들어 보면 보들보들한 토지가 있고 아니면 약간 습하다 가는 느낌이 있어요. 토지를 만져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약간 좀 좋은 토지, 그걸 좀 살펴봤으니까 이렇게 보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가 부정한 좀 안 좋은 토지들을 좀 정리해 보자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